안녕하세요, 쌀자랄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보통 흔히 말하는 정미소, 미국 처리장이죠. 미국 처리장이기도 하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쌀공장.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농민의 벼를 받아서 도정을 하고 가공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미소에서 알게 모르게 농민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농민들에게 벼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지, 옛날 얘기부터 하다 보면 이제 농민분들이 정미소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벼를 빼돌린다, 쌀을 도정 중에 빼돌린다,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정 시설에는 여러 가지 승강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승강기 청소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쌀약이나 선별하고 뭐 현미, 백미 정미할 때도 이 승강기 통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했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형식으로 하고,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비스듬하게 이 바가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청소를 하지 않으면 쌀이 좀 남아있죠. 근데 예전에는 요 라운드가 아니라 직각으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요 구석에 있는 이 공간에 쌀들이 꽤 남는다는 거죠. 정미가 끝나면, 도정이 끝나면 여기서 쌀을 꺼내서 남겨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썰이 있다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다 라운드에다가, 이 승강기가 라운드고, 라운드가 아니어도 잠깐만 에어가 있어요. 에어를 달아놓고 여기서 청소해서 쌀을 불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남기지 않도록. 그 예전 승강기는 이제 뭐 저런 식으로 빼기도 한다는데, 여기 뭐 쌀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보시면 뒤로 가서 보면 파이프가 있고. 근데 예전에는 아예 이 파이프를 뒤쪽으로 빼서, 이런 뒤에 공간이 있겠죠? 저희는 여기 뒤에 여기 보시면 쌀겨, 저희 쌀겨 편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이런 뒤에 있는 공간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쌀을 따로 빼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밸브를 바꿔주면 이동하는 통로가 바뀌어요. 근데 저런 걸 살짝 바꿔서 뒤에 통로를 만들어서 쌀을 뒤쪽으로 뺀다고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남겨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 완전 범죄죠. 요새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울이 있는데 쌀 키로수까지 재니까 도정수율만 계산해도 몇 퍼센트 나온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정수율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 벼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쌀이 나오는지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지금은 그런 업체는 없지만은 뒤에서 혹시 남겨 먹는 업체,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요즘에는 이제 벼 키로수부터 쌀 키로수까지 재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새는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민들의 벼를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벼를 받아서 도정을 해서 쌀로 환산을 해서 쌀 나온 무게로 정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도정하기 전에 원료국 자체를 수매하는 방법. 이렇게 거의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수매도 마찬가지로 물벼, 건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수매 방식과 도정 후 정산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건조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건조를 해서 건벼로 수매를 하기도 하고, 도정을 해서 쌀로 정산을 하기도 하죠. 지금 한창 벼들을 베어와서 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조 전후로 수매를 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건조되기 이전에 물벼 상태로 수매하기도 하고, 건조 후 건벼로 수매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벼 수매는 한 가마 기준 120kg 기준이고, 도정 후 정산은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벼가 120kg로 들어와서 80kg, 보통 80kg 이상 나오죠. 86, 7kg 그 이상 나오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쌀로 정산하는 것이 이득이지 않냐. 근데 쌀로 정산했을 때는 도정류가 붙죠. 도정류 보통 한 가마에 뭐 6, 7kg씩 붙는데, 가마당 이렇게 도정류가 붙으면 당연히 도정 후 정산한 쌀이 많이 나오겠지만, 많이 나온 만큼 그 곳에서 도정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보고 나면 쌀 도정 후 정산과 벼 수매와 약간 가격이 비슷하게, 보통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벼 수매 방식에서 이미 도정료를 떼는 업체가 있다는 거죠.
가공했을 때 그 도정률을 미리 받아내는 겁니다. 이 농민에게. 근데 계산하는 방식은 계산서에 다 나와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이나 계산서 안 보고 그냥 정산 가격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정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이제 본인 업체들의 뭐 운영 방식이겠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인 거죠. 그리고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충분히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공지하지 않고 은근슬쩍 빼는 거죠.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지는 않고 가끔 있다는 거. 그런 업체가 가끔 있다는 거. 그런 이제 미국 처리장, 뭐 정미소, 영농조합 법인이 있다면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벼수매인데 원료가 그 자체를 수매하는데 거기서 도정료, 가공료를 빼는 거는 불합리한 순회 방식이에요. 이 도정업을 하고 계시는 영농조합 법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그런 곳이 있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했는데 간혹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고, 두 번째로 농민에게 나쁜 짓이라면 반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나쁜 짓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인쇄기가 있는데 생산연도랑 도정일자가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도정하고 오늘 포장 작업한다, 그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도정하고 오늘 포장했다면 도정일자는 당연히 어제 일자로 찍는 것이 현행법상 맞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쌀 포장지를 보면은 도정일 표시하고 포장일 표시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해주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도정일은 뭐 16일, 포장일은 19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도정한 날짜는 16일인 거고, 다만 포장 작업을 19일에 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19일에 만들어졌으니까 19일에 생산됐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도정일은 분명하게 16일이구나, 단 포장을 19일에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포장일까지 표시를 해주냐, 소비자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런 업체는 좋은 업체입니다. 간혹 어쩔 때 보면 도정일은 표시 안 하고 포장일만 표시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거는 위반사항이죠. 분명하게 도정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고, 11일날 도정했다, 11일날 도정한 쌀과 15일날 도정한 쌀을 19일날 포장을 했다, 그럼 도정일은 11일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법도 약간 허술하기도 하고 단속도 별로 없었고, 한 번에 도정을 해서 쌓아놓고 그때 포장하고, 뭐 아주 옛날 일인데, 요즘에는 뭐 시설이 좋아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도정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뭐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미소에서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기 보시면 김포금쌀. 그러면 이 쌀은 김포금쌀인 건데 이 안에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가리, 축청. 그럼 이 쌀이 어떤 품종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품종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좋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김포금쌀이에요, 경기미예요, 좋잖아요 라고 말하고 품종을 말 안 하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쌀은 분명하게 품종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말 안 하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크죠. 차를 사러 갔는데 이거 차 뭐예요? 현대차예요? 뭐 소나타예요? 그랜저예요?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략이 된다면 차종을 말 안 하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좋아요, 현대차 사세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김포금쌀 좋아요, 김포금쌀 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곳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쌀 품종을 말하지 않는 곳, 그런 것은 안 좋은 업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말을 해줘야 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과 같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벼수매인데도 불구하고 도정률을 떼면서 말하지 않는 것과 쌀을 팔면서 품종을 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이런 업에 종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나 농민들이 정미소를 왜 신뢰하지 않는가, 그동안에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서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속여왔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쌀자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